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목요일 자유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부정선거 카르텔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카르텔 2탄, 사법부 좌파 카르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자 기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이 중단됩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재판 지연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마디. 이재명 대표는 뭐가 무서워서 재판을 계속 지연하려고 하는 걸까요? 무죄라면서요. 자신이 잘못한 게 없으면 재판이 빨리 끝나야 좋은 거 아닌가요? 빨리 누명을 벗어야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뭔가 두려운 게 있으니까 어떻게든 지연시키려는 거 아닐까요? 저만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내용들은 그 기사에 대한 댓글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무죄면 떳떳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고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쯤 되면 본인이 인정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근데 이 무법처지 상식밖에 꼴을 봐주고 조퇴도 용인시켜주는 재판부가 더 문제. 적폐가 따로 있나? 재판부 정신 차려라. 이런 댓글이 먼저 있었고요. 오늘 여론조사에서 탄핵 반대 47.1, 탄핵 찬성 46.8이 나왔다. 솔직히 뱀이라고 합니다. 뱀 같은 이재명이 재판 지연하는 꼬라지 보기 싫어서라도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서 대통령으로 다시 복귀하기를 바란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라냐? 사법부가 한 사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할 작정이냐? 이러니 국민이 화가 치밀어 올라오지.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하나 또 보실까요? 누구는 바로 감옥을 가는데 누구는 5년 넘게 끌고 또 누구는 1심만 2년 넘게 끌고 재판도 조퇴하고 이게 평등이냐? 자, 이렇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요 정도만 추렸는데도 너무나 많은 댓글이 이재명 대표와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법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사법부가 좌파 카르텔이 구축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이 양대 축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특히 우리법연구회가 최근에 큰 논란이 되고 있죠. 먼저 우리법연구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판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십니까? 현재 3,000명이 좀 넘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15에서 20%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알려졌고요. 그래서 400~500명 정도의 판사들이 그 연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은 좌파 성향으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문정배 헌재소장 대행과 오동훈 공수처장이 여기 출신인데 둘 다 회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정계선 헌재재판관, 또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부장판사도 여기 출신입니다. 또 여기에서 파생된 국제인권법연구회라고 있는데요. 여기도 진보 세력입니다. 초대 회장이 바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고요. 물론 김명수 전 원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합니다. 모두 선후배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거의 사조직입니다. 예전에 군의 사조직이었던 하나회와 다를 바가 없죠. 이들이 지금 사법부 요직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창립 멤버 중에 한 명인데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 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럼 또 한 명은 누굴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저는 그 양반이 변호사였다는 것을 생각 못했네요. 존재감이 너무 없었죠. 자, 그리고 김선수 현 대법관이 민변 회장 출신이고요. 이재명 대표와 아내 김혜경 씨 민변에서 변호를 맡고 있고 민주당이 온갖 사건을 민변에 몰아주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역시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있습니다. 물론 사법부 요직에 앉히는 것도 민주당이 자행을 하고 있는 일이죠. 자, 여기서 궁금증. 그러면 왜 민주당은 사법부와 민변을 이렇게 끌어주고 밀어줄까요? 왜겠습니까? 속된 말로 자기들의 주의를 잘 봐달라 이런 거죠. 이런 걸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법부 좌파 카르텔이 어떻게 사법체계를 흔들고 있을까요? 너무나 많아서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만 먼저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 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카르텔의 최대 수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 등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이 되면 지사직을 상실할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그때 이 대표를 살려준 것이 그 유명한 50억 클럽 의혹의 권순일 대법관이었습니다. 당시 대법관들이 5대5로 팽팽하게 갈렸는데 최선임으로 캐스팅 보트를 쥔 권 대법관이 무죄 판단을 하면서 이 대표가 살아났고요. 지금의 민주당 대표, 대권 주자로까지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겠죠. 그 이후 화천대유의 고문 50억 클럽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거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진 겁니까? 자, 이재명 대표의 구원자는 또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람이 유창훈 부장판사입니다. 이 대표 영장 기각에 대한 시나리오도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면 같이 구속될 위기였다고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유창훈 판사가 이 대표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유를 무려 600자나 적었다고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우리 학연, 지연 많이 따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근연이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인연을 말하는데 자, 이 두 분이 전혀 모르는 사이일까요?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하면서 회사에 고등학교 후배만 돼도 조금이라도 좀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둘은 심지어 대학까지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가족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림이 그려지시지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건은 정말 이렇게 이런 지연이 없을 정도입니다. 화렴차게 위안부 기금을 횡령했던 유미양 전 의원 기억하시죠? 재판을 질질 끌다가 결국 국회의원을 끝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려 4년을 이끈 거죠. 거기에다 일부 무죄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조국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최광학 의원. 재판 지연시키더니 임기 8개월밖에 안 남긴 상황에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국회의원 거의 다 한 거죠. 우리가 아는 정도만 해도 이 정도인데 다른 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러니까 사법부 좌파 카르텔이 깨지겠습니까? 서로 악어와 악어새 공생관계인데 절대 깨지질 않죠. 그러면 왜 이렇게 좌파들은 카르텔이 잘 만들어질까요? 이거는 태생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학생 운동을 하며 돈이 없던 이들은 모든 것을 나누는 습관들이 들어있습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른 모든 것도 나누기 때문에 그리고 의기투합을 해왔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사법부에 들어와서도 똘똘 뭉치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보수는 어떨까요? 그냥 보수는 자기 혼자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눌 줄도 힘을 합칠 줄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 잘 살기만 바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좌파 세력은 정치권과 사법부를 넘어 이제는 시민단체까지 장악하고 생태계를 완전 점령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좌파 언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이젠 언론도 장악을 하고 있죠. 모든 사회가 좌파 세력으로 물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 기각이 나왔죠. 이게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보수 세력에 유리하게 판결을 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피한 뒤에 이 대표의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입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사법부 정말 치밀한 카르텔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애국 시민 세력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보수 세력 끌어안고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키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공수처가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51일 만에 검찰로 다시 사건을 송부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를 결정했다며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는 검찰이 추가로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각각 수사에 착수했지만 중복 수사를 피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절차상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겨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동안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고 공수처에 3차례 강제 구인 시도가 무산되면서 검찰로 사건을 빨리 넘기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네, 이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강제 구인하려고 애쓰고 선을 넘고 그랬던 거군요. 빈손이 된 공수처, 체면 완전히 구겼네요. 자, 그래서 항상 정도를 걸어야 하는 겁니다. 편법을 쓰고 그러니까 보세요. 결과가 안 좋죠. 필요 없는 조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을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이 5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다만 헌재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2인 의결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기속력 있는 판단을 하지 않아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헌재는 오늘 이 위원장 탄핵 사건을 재판관 4명의 기각 의견과 4명의 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는데 탄핵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2일 방통위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만 임명된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한 의결을 강행해서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사유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이 위원장이 2인 체제로 각종 현안들을 심의 의결한 것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은 의미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오늘의 키워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좌파 사법부 카르텔이 모종의 음모를 꾸미는 것일 수도 있고요. 탄핵이라는 것이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아직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낙담하시지는 않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여야 지지율 역전 여론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2%포인트 앞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NBS에 따르면 1월 넷째 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8%, 민주당이 36%였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대표가 28%,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4%, 홍준표 대구시장 7%,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가 57%,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가 38%였습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루어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네, 확실히 여야의 지지율은 역전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 여론조사가 모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또 이런 조사에 안심하는 거 아닌가요? 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의 활동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말고 제발 제대로 된 정치 해보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